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예외인 현황도로 사례입니다. 건축법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현행 건축법 접도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건축가가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도시과 또는 지적과 등과 협의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현황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지가 삼거리에 위치해서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에 모두 접해 있는데 2001년과 2013년에 건축허가를 2차례나 받은 대지입니다. 동일한 대지에 세 번째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맹지라는 것입니다. 지자체 주장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 사이에 세 곳의 국유도로와 연결된 공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맹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지 바로 앞에 있는 국유 현황 도로는 건축법 기준에 맞지만 그 국유 현황 도로에서부터 도시계획 시설 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사이의 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가 신청자가 해결해야만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 군데, 세 곳에 건축법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 있는 국유지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지자체의 잘못된 해석에 지금 맹지가 돼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책임을 모두 허가 신청자인 국민이 져야 될 것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집 앞에는 세 군데 다 국유지, 지목도 도로인 국유지 현황 도로가 4m 이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고 문제가 될 것을 또 2001년과 2013년에 이미 건축허가를 2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넣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도 지자체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 통행로가 확실한 것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 것 이해는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더 크게 이런 건축법의 접도 의무를 부여한 입법 취지와 헌법이 보장된 사유재산권 그리고 재산권의 본질적 제한까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무지한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멀쩡한 건축법 도로가 없어졌는데 왜 힘없는 국민이 이 고통을 모두 져야만 합니까? 국민에게 이 어려운 책임을 모두 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건축 행정의 민낯입니다. 이제 국토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당장 나서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대지 소유자인 국민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자체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당장 해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억울한 국민을 위해서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서 민원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나 지적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적극 해결해 주라고 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는
자세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었던 공도가 세 곳이나 있었는데 그 세 곳을 지자체도 방관하고 있다가 전부 없어졌다면 지자체한테도 책임은 있지만 국토부가 건축법을 개정해서 지자체한테 의무를 부여해 줘야만이 지자체도 적극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원은 지자체는 국토부로 미루고 국토부는 다시 현장 사정을 잘하는 지자체로 떠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힘없는 국민은 허가청의 고충민원 신청, 그리고 권익위의 고충민원 신청, 안 되면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항공사진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가에서는 대지가 공로에 이를 수 있는 통로, 즉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진 이유는 그 통로가 사유이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이 통로는 2차선 포장도로이므로 건축법 도로로서의 너비 및 구조 기준에 맞지만 사유인 단지 내 도로이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로, 지금 2차선 포장도로가 된 통로에 1954년부터의 항공사진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아서 살펴보니까 1976년 4월 19일 날 촬영된 항공사진에 보니 너비 4m 이상의 도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공부했죠. 조선시가지 계획령과 76년 2월 1일 전에 있었던 사실상 도로, 4m 이상의 사실상 도로는 건축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건축법 도로다. 그러니까 그런 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앞 시간에 다 공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현황 도로를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것 같은 이 현황 도로를 대기업이 개발 허가를 받아서 지금처럼 2차선 도로공사 및 목적사업인 건축공사를 했던 것인데 1980년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80년 이전부터 너비 4m 이상의 마을길이었다면 이건 건축법에서 사실상 도로도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라고 해석을 했고 대법원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당시 1980년도 당시에 그 대기업의 목적사업 및 2차선 확장도로 허가 신청서를 살펴보지 않고 현재 지적도의 경계와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이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석을 하면서 허가 신청자에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그런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크게 잘못한 겁니다. 자, 조선시가지 계획령 한번 다시 볼게요. 37조 1이 되어 있습니다. 1934년 6월 28일 시행된 도로라 함은 폭은 4m 이상의 도로 및 폭은 4m 미만의 도로로서 토지의 상황에 따라 행정관청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용락 없이 받을 수 있는 도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1934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1962년 1월 20일 최초 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즉 아무 조건이 없어요. 폭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건축법 도로다 그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유권 해석도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건축가는 이런 건축법의 개정 연역조차도 모르면서 민원인을 고의는 아니지만 괴롭히고 있는 거죠. 조선시가지계획령 37조 건축법 2조에 의하면 너비 4m 이상의 현황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라고 대법원 2011-2, 273-22 그리고 936, 200-23 등에서 유권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가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축가가 개발행위허가 업무까지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팀에 물어봐서라도 민원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에서는 기존의 마을길이 있다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 내에 기존의 마을길이 있다면 그 기존의 마을길은 공공시설로 보아서 공익을 위한 마을길이고 또 마을길 이용자의 권리도, 이용권도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그 마을길을 개발행위허가 팀에서는 공도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공도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한, 왜? 1930년 이전에부터 사용했던 마을길이라 이겁니다. 소유자가 누구든 그 이용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시가의 대기업 개발 허가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면 이 2차선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포기 또는 제한 여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는 업무 지침 등으로 이런 경우에 건축가에서 도시과에 협의 요청을 하는, 왜냐하면 대기업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할 때 그 확장을 할 때 또는 목적 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 기반시설인 도로를 허가 신청자인 대기업이 확보해야 하거든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반시설은 어떤 겁니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부분도 기반시설로 정리가 돼야 하지만 이미 80여 년 동안 마을길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도로는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도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건축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조선시가지계획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개발행위허가 지금 국토계획법은 이때 당시에는 1980년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형질 변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형질 변경 2차선 포장도로로 확장하는 그런 서류들을 살펴보면 허가 신청자가 스스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거나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된 그런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가에서 개발행위허가 팀에 야 그때 당시 서류 좀 보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개발행위 팀도 옛날 70년 80년 된 도로는 항공사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30년 40년 전에 서류를 즉시 찾을 수 없겠죠. 그러저러한 이유로 도시가와 건축가가 협조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타법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임야였다면 산지관리법, 또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한 지적법, 또 만약에 이 근처가 농지였다면 농지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을 훑어보고 여기는 사용락이 필요한 도로다, 아니다,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도이다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일선 건축가 공무원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업무 지침 등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없어진 도로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남쪽에 있는 2차선 도로가 사유이냐 공도이냐를 판단했던 거고, 두 번째는 북쪽입니다.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무구 지종도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건축법 도로는 70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이 사용해왔던 길이라는 것을 항공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01년 지금 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현황 도로인 국유지, 지목이 도로인 국유지 도로가 너비 3m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대지가 후퇴해서 국유지와 내 대지가 합해서 4m 도로를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지를 지목을 대로까지 바꿔서 국유지 3.3m, 내 대지 1m, 합해서 4m를 만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 자체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근거가 없어요. 2001년도에는 모든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이 부분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2001년에 나는 내 대지가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내 대지 일부를 잘라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4m를 충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 도로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2008년경 북쪽에 아파트 사업 승인이 되면서 기존의 마을길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3유로 만들었는데, 그 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에서부터 내 대지까지 그 사이에 조그만 몇 메다 공간이 사유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사유지에다가 펜스를 쳤어요, 토지주가. 그때는 아파트 공사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해도 그냥 참았었던 건데, 그 이후에 그 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건축과나 도시과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을 준공하면서 마무리 짓는 도시과에서 기존의 건축법 도로, 지정도로를 말합니다. 남옥에 건축법 지정도로가 훼손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법에 그런 의무가 없다는 핑계로 방치해버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소유자가 펜스를 쳐놨어요. 두 사람이거든요, 사유지. 그러면 이거 해결 누가 해야 됩니까? 저는 2001년에 그 길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을 겁니다. 지정된 근거를 정보 공개 요청하라고 했는데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자, 어찌됐든 그 도로를 건축허가 신청자인 나보고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도 방치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2001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2013년까지 다각으로 잘 썼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다세대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물을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2013년에 허가 받은 것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2015년에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이제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랬던 것을 2019년에 다시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2011년도에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만들어 놓은 건축법 도로는 관리 책임자가 없고 관리 책임에 대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건축가와 도시가가 방치하면서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 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건축가와 도시가가 힘을 합해서 찾아줘야지 연약한 국민이 그 소유자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법령을 동원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만들어 오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못 해주겠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국토부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2001년도와 2013년도에 건축허가 신청서 및 사용승인 검사서 등을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공개 불가라고 합니다. 이 불가는 정보공개법 9조 6항 단서 다목의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버젓이 엉터리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한 것입니다. 엉터리 사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5일 날 접수 정보공개 청구한 건데 비공개 결정을 해놓고 비공개 결정한 사유가 뭐냐?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것에만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을 버젓이 갖다가 비공개 결정문, 결정 통지서에 넣었어요. 엉터리잖아요. 이건 인허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는 9조 1항 5호. 그러니까 개별 인허가 정보니까 안 된다. 근데 그 법조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법조문이에요. 자,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는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의 공개 범위를 일선 지자체 정확히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른쪽에 농림부 소유 국유지도 너비 4m 이상의 마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지자체가 대형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을 개설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아마 이 도로 이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 정리하면 나는 2001년도와 2013년에 문제없이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건축법 도로가 세 군데 있었는데 세 군데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난 30년 사이에. 그 근거를 항공사진과 80년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도로대장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에 또 변경 시에 기득권 보호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그런 정보 공개를 하다 보면 정보를 얻어내서 찾다 보면 지자체의 과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말입니다. 그보다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TF팀 또는 업무 지침이 있으면 국민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업무 지침을 만들든지 아니 이런 수많은 현황도로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건축가 주도로 법정 도로는 도로가 주도 비법정 도로는 건축가 주도로 도시과에 자료를 요청하고 지적과라든지 각종 부서의 자료를 요청해서 이 도로가 공도인지 아닌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애매한 부분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